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PLC 입문자분들,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PLC에 관심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매뉴얼을 통한 공부인데요. 내가 모르는 거, 궁금했었던 거, 웬만하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어떤 매뉴얼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LS 일렉트릭 PLC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PLC 소프트웨어는 XG5000이고요. 웹브라우저에 LS 일렉트릭을 치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다운로드 자료실에 자동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LC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소프트웨어를 누르시면은 XG500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이것을 한글 버전, 영문 버전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신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그것을 실행을 하면 XG5000이라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셔서요, 여기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을 딱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도움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XGK, XBC, XBM용, XGI, XGR, XEC 뭐 이렇게 LS 일렉트릭 PLC가 크게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 2개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어 집이에요. 저희는 XGK 이 PLC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과 명령어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매뉴얼은 원래 내가 궁금한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꼭 알아야 할 것, 알면 좋은 것,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G5000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예요. 일단 무조건 이 타이틀을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매뉴얼을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 이 목차에서 이 매뉴얼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해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차례를 보고 꼭 필요한 거, 알면 좋은 거,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거, 이런 것을 구분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시작하기 XG5000 특징,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당연히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이런 부분도 보시는 게 좋고요.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 뭐 옵션, 색상 이런 거는 굳이 훑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어떠한 사용 환경으로 만들지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부분, 그리고 KGL 윈 파일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 옛날에 LS 일렉트릭사가 엄청 옛날에 쓰던 그 PLC 모델이에요. 이거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하고 호환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프로젝트 항목 이런 부분은 제가 살짝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훑어보면 좋은 것들. 그리고 LD 편집, 이 LD가 레더예요, 레더. 저희가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사다리 모양의 프로그램 코딩하는 방법이죠. LD, 저희가 주로 볼 것은 요거를 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IL이라는 또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꼭 이 방식으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네, 입문자들은 더 헷갈리니까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훑어볼 거고,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파라미터 9장까지도 일단 볼 거예요. 파라미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지 그 다음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LC를 이제 처음 설정을 할 때, 카드 같은 것들을 처음 설정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일 처음에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이거 읽고 쓰기 하는 것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알면 좋은 것들이에요. 트렌드 모니터, 이런 것들, 디바이스 모니터. 데이터 트레이스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것은 아마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쪽에 경력이 1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 본다라는 거는 거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패스. PID 모니터 고급 기능이라서 한번 리뷰해드리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요거 인쇄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할 때 쓰는 거. 이것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끝부분 거의 16장 요 부분에 SFC라고 있어요. 이것도 LD나 IL이나 그런 거와 비슷한 또 다른 언어예요. 프로그램 코딩할 수 있는. 이것도 패스하고요. ST도 똑같습니다. 스트럭처 텍스트라고, 이게 고급 언어, PC 언어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패스. 이런 부분까지 패스. 그래서 대부분 매뉴얼을 보면은 거의 뒷부분은 참조용이 많아요. 펑션 블럭을 새로 만드는 거는 엄청 PLC를 많이 하신 분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뺄게요. 이렇게 뒷부분은 거의 참조용,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요 XG 5000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는 요 정도로 볼게요. 시작하기 2장 기본 사용 방법,
변수 설명, LED 편집, 프로그램 편리성, 파라미터 설정, 온라인 접속, 모니터,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장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시작을 먼저 살짝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알면 그냥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훑어보시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리뷰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책 읽듯이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PC 요구 사항인데 웬만하면 다 돌아가고, 설치하는 방법, 이것은 설치를 했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이거 USB 디바이스 드라이브 설치 확인인데요. 자, 요것은 PLC하고 PC하고 실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USB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신 확인을. 그때 USB로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됐다 라고 할 때 찾아보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 가지고 PLC를 딱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뜨는지, 이게 뜨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가 뜨면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위치까지. 자, 이제 화면 구성까지 이렇게 설명이 딱 나오는데요. 도구 모음, 프로젝트 창, 상태바, 카탈로그, 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XGK로 자, 이렇게 만들면 이 환경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고. 자, 그리고 이 메뉴 구성들을 보시면은 요 프로젝트, 요거를 딱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해설이고요. 소프트웨어 활용은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이것을 다 쓸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만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전부 다 보시면은 또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조금 꼬집다면,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이런 것도 굳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주석 달 때 쓰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지금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요 메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각의 메뉴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모음인데, 이 도구 모음은 단축키, 단축 아이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따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한 부분 한 부분 갖다 쓸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이 도구 모음을 추가를 하거나 여기에서 없앨 때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용자 정의,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툴바에 관련된 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뭐 선택해서 쓰셔도 되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툴바들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겨 가지고 여기다가 툴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도구에 사용자 정의 이렇게 있죠. 매뉴얼을 딱 보시면은 생각보다 엄청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하다 싶을 때만 상세하게 보시면 되고, 이 매뉴얼은 이런 식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이 매뉴얼을 쭉 열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가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자, 활용, 이런 거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것은 내가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뭐 이거에 대한 태스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라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